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의 경관을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겠다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송악선언을 발표한 뒤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원희룡 지사가 실천 조치 1호로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일대 개발을 봉쇄하겠다는 건데 사업자 측과의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송악산 일대 19만 제곱미터에 400실 규모의 호텔 등을 짓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난개발과 경관사유화 논란에도 8년 만에 각종 심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4월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평가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밟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업자 측이 새로운 사업 계획을 검토 중인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사실상 개발 봉쇄 조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송악선언 실천 조치 1호로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겠다는 겁니다. 송악산을 문화재로 지정하면 문화재 구역에서 반경 500m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일대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청정 제주 송악선언의 약속이 훗날 번복되어 송악산 일대가 또 다른 개발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문화재로 지정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임기 안에 문화재 지정을 목표로 내년 초 용역을 추진하고 200억 원 안팎의 사업 부지는 국비 지원과 지방비로 매입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도민과 국민들께 청정 제주의 자연 경관을 되돌려 드리기 위해서라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제주도는 문화재 지정과 별도로 이달 안에 사업자 측이 보완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 행정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입장. 사업자 측은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MBC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업을 포기할 생각은 없다고 답해 제주도의 이번 조치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송악선언이 대권 도전을 위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에 원희룡 지사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며 선을 그은 가운데 오라관광단지와 동물 테마파크 등 주요 개발 사업에 대한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20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제주시 2호 유원지 사업 부지의 20%가 경매 물량으로 나온 지 채 1년도 안 돼 모두 매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이 소유권 이전 중단을 요구하며 공사비 변제 의사도 밝혀 향후 사업 향방에 관심이 주목됩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2호 해수욕장 인근의 축구장 33개 면적의 2호 유원지 개발 사업 부지. 중국 분마그룹 자회사인 제주 분마 2호랜드가 2023년까지 1조 원을 들여 숙박시설과 컨벤션 센터 등을 짓겠다며 지난해 4월 조건부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분마 2호랜드 측이 공유수면 매립 공사비 등 200억 원을 갚지 못해 작년 말 전체 사업 부지의 20%인 86필지 4만 7천 제곱미터가 법원 경매에 나왔습니다. 1차 경매에서 6필지 3,700여 제곱미터가 24억 원에 팔렸고 8개월 후 열린 2차 경매에서 나머지 80필지 가운데 42%인 34필지 16,000여 제곱미터가 낙찰됐습니다. 또 지난주 열린 3차 경매에서 나머지 46필지 전부가 86억 원에 매각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인 제주 분마 2호랜드 측이 사업 부지 분할 경매 방식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소유권 이전 중단을 요구해 아직 등기 이전은 이뤄지지 않은 상황. 제주 분마 2호랜드는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에 대금을 변제하겠다며 사업 의지를 밝혔습니다. 12월 말쯤으로 지금 돈이 지금 홍콩으로 들어오려고 준비 다 돼 있어요. 원만 가져만 내가 이거를 확인도 써주겠다. 그 경매 치하도 써주겠다. 2호 유원지 사업 허가 기간은 다음 달 말까지. 제주도는 당초 사업자가 부지를 100% 확보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업자 측이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혀왔다며 사업 계획 변경안 등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도 있고 공사 기간을 연장을 한다고 해서 그 서류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사 기간 연장 등을 하겠습니다. 사업 부진의 경매 물량이 결국 전량 매각 결정된 2호 유원지 사업. 사업자 측의 의지대로 수백억 원의 자금 조달이 원활히 진행될지 앞으로의 사업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지하수 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의 90%를 넘기면서 제주도가 통합 물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합니다. 제주도는 개발 사업과 인구 증가로 지하수 허가량이 지속 이용 가능량의 91.2%에 이른 가운데 생활용과 농업용 등 용도에 따라 분리된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하수 함양량과 지속 이용 가능량을 다시 평가하고 공급 체계 문제점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된 배드민턴장과 수영장, 게이트볼장 등 제주도 내 실내 공공체육시설이 8개월 만에 개방됩니다.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도 이번 주 안에 확정될 방침입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말부터 운영이 중단된 제주복합체육관. 내일부터 8개월 만에 일반인에게 개방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제주도가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체육관과 게이트볼장, 수영장 등 69개 공공실내 체육시설을 개방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너무 지루한 그 8개월이었고 지금이라도 공공실내 체육시설이 인원 제한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개방된다는 데 대해서는 너무 동호인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시설별로 전국 기준 1인당 4제곱미터보다 강화된 8제곱미터를 확보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개방됩니다. 공공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켜야 됩니다. 발열 체크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은 물론 사전 예약제에 따라 인원수도 제한됩니다. 소규모 행사도 기지개를 켭니다. 이달 말 예정된 제주국제청소년 포럼은 참석 인원을 50명 이내로 최소화해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부의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에 따른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좀 더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단계 격상 기준을 하루 확진자 10명으로 정했지만 제주의 병상수와 역학조사 역량 등을 고려할 때 5명이 적정하고 500명 이하인 행사 허용 기준도 지역 실정에 맞게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주에 이제 확진자가 주당 1일 10명이었을 때 너무 많다. 아직까지 59명이 됐는데 사례가 없어서 이거를 5명으로 줄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어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제주도는 이번 주에 생활방역위원회를 한 번 더 열어 제주형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회를 방문해 내년 국비 예산 지원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주예산 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내년도 국비 예산 지원과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제주 맞춤형 사업과 정책 지원을 약속하고 제2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 협의와 4.3 특별법 개정을 적극 돕겠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지역 축제들이 취소됐는데요. 올해 2회째를 맞는 해남 미남 축제는 땅끝에서 난 농수산물로 만든 도시락을 전국 곳곳의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대신한다고 합니다. 목포 김진선 기자입니다. 부엌에서 여성단체 회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김전과 떡갈비를 구워내고 낙지는 고구마와 함께 새콤하게 무쳐냅니다. 김을 말아 튀긴 새우, 황칠 된장으로 끓인 배추 된장국 등 해남 14개 읍면에서 난 대표 재료들을 빠짐없이 넣었습니다.
먹거리 축제인 해남 미남 축제를 앞두고 축제장을 차리는 대신 응원이 필요한 코로나19 현장에 도시락을 전달하기로 한 겁니다. 도시락은 해남군에 있는 14개 면의 특산물을 모아서 담은 해남 한 바구니예요. 그러니까 해남에서 나는 특산물을 다 맛보실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10월 말부터 한 달만 생산되는 곱창김을 된장에 풀어 끓여내 국제 음식 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해우탕도 포함된 미남 도시락. 축제 기간인 2일부터 일주일 동안 경기도와 광주시, 강진의료원 등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에게 전달될 계획입니다. 모두 2,020개로 취약계층에도 배달됩니다. 전국에 있는 의료진과 봉사단체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이분들에게 조금이나 위로가 되고 우리 해남에서 나온 농산을 만든 도시락을 드시고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스마트 축제로 열리는 올해 해남 미남 축제는 유명 셰프가 참여하는 온라인 푸드쇼와 랜선 미식여행 등을 축제 누리집을 통해 선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밤사이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아침 출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는데요. 제주시 아침 기온 13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 그치며 춥겠습니다. 찬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요. 체감 온도가 9도 안팎으로 춥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산지에는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도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북서부와 산지의 빗방울이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가 13도, 남부가 12도, 동부가 1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7도, 북부와 서부, 동부가 1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현재 기온 14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해상에는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과 내일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2에서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아기 입양 게시글을 올렸던 20대 미혼모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27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홧김에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지만 글을 올리면서 20만 원의 판매 금액을 표기한 행위에 아동매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앱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 있어요. 라는 제목으로 글과 사진을 게시했다. 논란이 일자 삭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최성문 판사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 실명 등이 담긴 행정기관 내부 문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SNS로 가족과 지인 등 40여 명의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서귀포시 5급 공무원 59살 현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문건 누출로 감염병 관리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했고 유출 내용도 개인정보로 봄이 타당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30년 넘게 공직을 수행한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지감귤 경락가가 11월 들어 5천 원대로 떨어지면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하순 노지감귤 5kg 한 상자에 6천 원대를 기록했던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는 11월 들어 5천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에 따른 과일 소비 부진과 품질 저하 등을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보는 가운데 이달 중순부터 조생 감귤이 출하되면 가격이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어제부터 유치원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를 통해 내년도 유치원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처음 학교로는 만 3세 이상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자녀를 둔 학부모가 유치원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유치원 지원 접수와 추첨 결과 확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